보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성형 수술 방법 중에서 겨드랑이 절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겨드랑이 절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체형 조건에 있을 때 더 유리한지, 회복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드랑이 절개는 최근에 고안된 수술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겨드랑이 절개는 닥터 호엘러에 의해서 처음 고안되었고요. 1973년에 고안됐다는 것은 근막하 평면, 이중 평면보다도 훨씬 이전에 고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절개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시경이죠. 이 내시경을 겨드랑이 절개에 처음 사용했던 논문이 1993년에 있었습니다. 한 30년 정도 내시경을 통한 겨드랑이 절개 수술 방법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수술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시경을 사용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블런트 다이섹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시경을 사용하지 않는 블런트 다이섹션이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들이 겨드랑이 절개를 할 때 내시경을 사용하는 것은 겨드랑이 절개를 통한 가슴 성형 수술을 할 때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밑선 절개는 눈으로 직접 해부학적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 수술을 할 때 내시경을 사용하면 정확한 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100% 피주머니를 넣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역시 거짓말이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저의 데이터를 모두 분석을 해보니 0.5% 정도에서 피주머니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밑선 절개와 똑같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밑선 절개든 겨드랑이 절개든 결국 절개 부위와 상관없이 출혈 경량이 높은 경우 피주머니를 넣을 수 있는 확률이 0.5% 정도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겨드랑이 절개라고 해서 피주머니를 더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것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로 근막하 평면이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물론 이것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내시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보다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사용해서 근육과 근막을 깨끗하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겨드랑이 절개가 무조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슴의 모양에 따라서 절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무리하게 교절로 수술해서 윗볼록이 생기거나 교정할 수 있는 비대칭을 교정하지 못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절개가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풀 B컵 이하의 볼륨을 원하시거나 유두와 밑선의 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매우 마른 경우에는 밑선 절개보다 겨드랑이 절개가 더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겨드랑이 절개는 밑선 절개보다 회복 기간이 좀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리 과정을 섬세하게 하고 통증 조절을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수술을 한다면 사람의 개인차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3, 4일 정도 후에는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수술한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수술한 직후부터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회복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는 절개 방법 중 겨드랑이 절개의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겨드랑이 절개가 적합한 오주부님들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겨드랑이 절개를 원하시는 오주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편한 하루 되세요.